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목쌤의 합격까지 한 걸음. 오늘은 막판 벼락치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경 재료학 파트, 그 중에서도 안경테 부분만 먼저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안경테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 테에서는 크게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열 가소성 하게 되면 우선 재활용 가능 요런 거 키워드 기억나셔야 되고, 재활용 가능.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할게요. 재활용 가능.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열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진다. 진다. 가소된다. 가소화된다. 이렇게죠. 가소화된다. 그리고 얘를 만드는 방법은 제조 방법은 두 가지 있죠. 사출 성형과 절삭 잘라서 만드는 절삭 성형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선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직 구조가 약간 이렇게 선의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들 기억나시면 좋고요. 그리고 종류에는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그다음에 프로피오네이트, 폴리아미드, 요런 애들이 있죠. 66 나일론 요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 경화성은 우선 재활용 안 돼요. 재활용 안 됩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해 오시면 돼요. 열을 가하면 경화된다. 경화한다는 말이 굳는다. 딱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을 가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부드러워져야 재활용 가능한 거지. 딱딱해지니까 할 수 없고요. 얘는 저분자로 유지하고 있다가 열을 가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고분자가 됩니다. 근데 얘 고분자 된다 하더라도 분자수 한 5천 정도? 5천 분자수. 열 가소성은 5만 이상의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 이거 워낙 고분자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열에 강하고, 그다음에 약품에도 강하고,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방법은 주입 성형. 같은 표현이지만 주형 중합법. 주형 틀에 주입을 해서 중합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요거. 붕어빵 찍어내는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분자 구조가 그물 구조. 옛날 한자용어로 망상 구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열을 가면 굳으면서 더 강해지게 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에폭시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 붙은 애들 다 여기 넣으시면 돼요. 수지 붙은 애들.
여러 가지 수지 배포 몇 개 나오는데,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를 가지고 만든 안경테의 상품명이 옵틸이죠. 옵틸. 이렇게 됩니다. 꼭 하나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세부 내용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큰 타이틀은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이 세 개 나왔어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가소성이죠. 셀룰로이드랑 아세테이트 비교하는 거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천연 섬유소에다가 천연 섬유소를 영어로 하면 셀룰로스, 여기 종류는 뭐 초지, 목재, 펄프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다가 질산, 방산 섞고, 그다음에 플러스 가소제를 쓰는데, 가소제는 장내 25%의 장내를 사용한다. 이런 거. 질산을 섞는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얘는 단점이 너무나도 크죠. 단점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외선에 노출 시 황변한다. 색깔이 황색으로 변한다. 질산이 타면서 그 열 때문에 표면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열에 약하다. 결국 불에 탄다. 장점은 보건성 좋고요. 재활용할 때 보건성 좋고, 그 다음에 강도 좋고요. 내충격성 이런 것들 우수하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단점 두 가지가 너무나도 커서 좀 사용하기 힘들죠. 그러면 아세테이트는 천연 섬유소 그대로 써요. 천연 섬유소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다가 질산이 아니고 초산을 쓰죠. 초산. 정확하게는 빙초산을 쓰죠. 무수빙초산 더하기 황산 그대로 써야 되고요. 얘는 가소제를 쓰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디메틸 메탈 부텔레이트라고 해서 DMP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장점이 있죠. 이 셀룰로이드의 단점이 얘한테는 장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황변 안 한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극복시킨 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변 안 한다. 그 다음에 열에 강하다. 열에 강하다 해서 그 가소성이 아닙니까가 아니고요. 얘는 불에 타지 않는다. 불에 불 붙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불 붙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건성, 내충격성은 좋지만 셀룰로이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 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요. 폴리아미드, 티알테, 그다음에 나일론테 이렇게 이제 나뉠 거고요. 티알테면 좀 저그름해질 거고, 나일론이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질 거고요. 여기 나일론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가장 비중이 낮다. 1.1 정도 되니까 1 정도 되니까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낮은 소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는 여기 기타에는 폴리아미드 또 들어왔네요. 잘못 썼네요. 기타에는 요거 두 개 지웠어야 되는데 기타에는 뭐 탄화규소, 유소, 뭐 울템은 뭐 다 장점밖에 없을 거니까. 그다음에 귀갑태 이런 게 있죠. 귀갑태 하면 습도가 기억나야 돼요. 습도가 낮으면 균열이 일어나서 파괴되고 너무 높으면 곰팡이 생길 수 있고, 얘는 동물성이고요.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형판은 좌우 따로 좌우 각각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싸고요. 다음에 탄력성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옵틸이 들어가면 되죠. 옵틸테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옵틸하면 열 경화성이고 그다음에 뭐 약품에 강하고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이 있는데 옵틸테의 단독 특징보다는 얘는 아마 열 경화성의 특징으로 같이 묶여서 나올 거니까 따로 뭔가를 볼 필요는 크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면 자, 계측 방법이요. 계측 방법은 박싱과 데이터 라인이 있죠. 데이터 라인. 뭐 상공년이라고 있었는데 요즘 거의 국시 나오지 않으니까 뺄게요. 아예 사장된 방법이라. 박싱은 아이 사이즈를 측정할 때, 아이 사이즈를 만들 때 상하 좌우 최고 돌출부를 측정한다. 그래서 좌우 박스의 좌우 직사각형의 좌우 길이를 I 사이즈라고 하고 좌우 박스 사이 간 거리를 브릿지 사이즈라고 하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고 데이터 라인은 I 사이즈를 측정할 때 상하의 최고 돌출부를 잡고요. 돌출부를 잡고 이 선의 2등분선을 정한 다음에 높이 2등분선을 정한 다음에 그 2등분선부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이 돌출된 거 두 개 잡고 이 높이의 가운데점 이거 같은 가운데점에서 좌우로 선을 뻗어 가지고 이 만나는 이 교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교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박스 요 좌우 교점 간 거리를 I 사이즈라고 하겠다. 그리고 좌우 박스가 두 개 있을 때 좌우 교점 중에서 코방향 교점 사이 간 거리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아니고 코방향 사이 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할 때는 I 사이즈는 박싱이 데이텀보다 크고요. 브릿지 사이즈는 박싱보다 데이텀이 더 큽니다. FPD는 두 개 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박싱보다는 데이텀이 좀 더 크게 나온다. 다음에 템플 사이즈 다리 길이는 두 개가 똑같다. 박싱이든 데이텀이든 두 개 똑같다. 왜? 힌지 나사 구멍부터 다리 끝까지 재거든요. 다리 펴서 끝까지 재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아서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계측 방법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은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설계점과 기준점 뭐 코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귀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이 문제. 두 번째는 채소 렌즈 직경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FPD 마이너스 PD 더하기 최장 길이 ED 최장 길이 I 사이즈의 최장 길이 더하기 알파 여기 알파는 여유분 뭐 홍기피 뭐 이런 것들 문제에서 제시된 것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문제 풀 때 이 계측 방법이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금속 비싼 거 대표적인 게 백금, 금, 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리듐 뭐 이런 애들. 근데 우리는 요거 세 개만 잘 기억해도 되고요. 비싼 거. 이 중에서 안경테로 쓰이는 거는 금이랑 은밖에 없죠. 두 개.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 금에 대한 특징들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금에 대한 특징들.
그러면 다 장점밖에 없죠. 대부분 장점. 대부분 장점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생체 친화적. 친화적. 그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좋다. 전성과 연성이 우수. 그다음에 뭐 재활용하는 이런 등등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금이죠. 금입니다. 그다음에 비금속은 싼 겁니다. 싼 거. 이 싼 거라고 하게 되면 뭐 구리, 니켈 많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뭐 이런 등등의 티타늄, 철 이런 등등의 합금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는 녀석들입니다. 등장하는 녀석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녀석들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비금속 저렴한 금속 중에서는 대표적인 구리 합금과 니켈 합금, 티타늄 여러분 이 세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구리 합금은 총 종류가 5개 나옵니다. 첫 번째 청동 구리와 주석을 더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황동이 있죠.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들고요. 세 번째 양백이 있죠. 양백은 구리와 니켈과 아연. 자, 근데 구리와 아연을 섞으면 아까 뭐였죠? 황동이었죠. 그래서 얘는 황동 더하기 니켈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네 번째 베릴륨동. 여기 끝에 동자는 구리 동자예요. 동자가 한자로 구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베릴륨이라는 금속과 베릴륨과 구리를 더한 거. 다섯 번째 블랑카 Z.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 베릴륨동을 제외하고 3개 다 섞으면 돼요. 3개 다 섞으면 구리, 니켈, 주석, 아연 요거 다 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과 황동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씩 더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해가는데 니켈을 섞은 이유는 구리는 여러분들 구리의 특징은 무르다, 녹슨다. 2개 꼭 기억하시고 니켈은 단단하다. 다음에 백색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알러지 유발. 이렇게 있으니까 구리의 무른 성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단한 성질을 가진 니켈을 섞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이제 붉으스름한 색을 띠다 보니까 니켈을 섞어가지고 화이트에 가까운 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단한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섞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니켈 합금에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모넬과 하이니켈.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가지. 자, 2가지에서 모넬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거죠. 철 함유. 철 합금이 아닌 즉 스테인리스 스틸을 제외하면 유일한 철 포함된 게 모넬입니다. 철이 포함된 게 모넬이고요. 하이니켈은 니켈이 85% 이상, 크롬이 10% 이상 포함된 조직을 우리는 하이니켈, 니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은 다 장점이에요. 다 장점입니다.
생체 친화적이고 가볍고 튼튼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유일한 단점은 공기 중에서 용접 불가. 공기와 이 표면막이 반응을 해서 산화 피막을 하나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기중을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곤 가스 사용, 얘를 아르곤이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곤 가스를 이용해서 해준다. 그리고 니켈과 티타늄을 1대1로 섞어가지고 만든 게 형상 기억합금. 이 이름이 니켈과 티타늄이 합쳐졌다 그래서 니티놀이라고 합니다. 형상 기억합금, 형상을 기억해야 된다, 하게 된다. 그래서 높은 온도, 일정 온도 이상에서 형태를 기억시켜 놓으면 낮은 상온에서 렌테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온도로 설정한 데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된다. 이런 거. 1대1로 섞었는데 중량비를 보게 되면, 무게비를 보게 되면 니켈이 더 무거워서 55대 45가 된다. 요건데 이거는 무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대1로 시소를 타는데 니켈이 뚱뚱해가지고 니켈 쪽으로 시소가 내려간다. 요 느낌입니다. 다음에 납땜. 금속대가 부서지면 붙이는 작업을 납땜이라고 하죠. 여기는 경납과 연납으로 나누는데 얘는 450도를 기준으로 소재 납땜의 땜납이 소재 녹는 온도가 높은 거 쓰면 경납, 450도보다 낮으면 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금속 두 개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가루 붙이는 이 가루가 융제가 되고요. 여기에 뾰족한 막대돼서 얘를 녹여가지고 붙이는 얘가 납땜이죠. 땜납이죠. 땜할 때 쓰는 납. 이 땜납의 온도가 45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경납과 연납을 씁니다. 경은 하드고요. 하드라고 얘는 소프트라고 하죠.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납과 은납으로도 나눌 수 있죠. 금은 금 제품들을 붙일 때 사용하고요. 은은 금납이 아닌 모든 제품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융제. 여기 붙일 때 붙이는 이 하얀색 가루. 융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역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역할 기억할 수 있게 반드시 정리하시고, 산화 피막 방지, 작업 온도를 낮춘다, 불순물이 끼어드는 걸 막는다, 모재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든다,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이 있죠. 역할 5가지 정도 있는 거. 두 번째 종류. 종류는 붕산, 불화가리, 그다음에 려마, 리튬. 이렇게 4개. 맞죠? 불화가리, 려마, 리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유도 가열. 고주파, 높은 주파수를 유도해서 가열하는 장치. 자연 장치인데 얘는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서. 장점은 비싸다. 뭐가
처음에 구성하는데 비싸다. 구성비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틀을 만드는 게 비싸다. 틀을 만드는 드는 비용이 비싸다.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은 이게 단점이겠네요.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쉽다. 간단하다. 그래서 얘를 초보자도 가능. 그래서 얘는 또 소품종 종류는 많지 않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 가능.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자극 가열 가능.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잠시 한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적지 않는 이유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적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장 요거는 이제 금속대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죠. 표면 처리하는 방법. 왜냐하면 니켈도 있고 구리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면이 금방 긁히거나 녹슬거나 알러지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 표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장과 금도금, 이온도금 세 가지가 있는데 금장과 금도금은 1대1로 비교 문제가 나와요. 비교 가능이에요. 그리고 금도금과 이온도금도 1대1로 비교 가능입니다. 하지만 금장과 이온도금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연히 완벽하게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얘는 GF 또는 RG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얘가 20분의 1 이상 금 들어가는 거고 금 포함. 얘는 20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금장과 금도금 얘기할 때는 뭐가 나오죠? 소지금속이라는 베이스 메탈, 뼈대 금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네 가지가 나오죠. 양백, 블랑카 제트, 모넬, 티타늄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있으면 스테인리스 스틸도 들어가긴 해요. 스테인리스 스틸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요 네 가지를 많이 구성을 하죠. 금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금속을 두고요. 여기에 금을 얇게 박막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얘를 돌돌돌돌 쌉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주변을 싸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테이프 붙이듯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지만 실제 금을 사용하는 거라서 비싸고 다 좋지만 이렇게 만약 절단면이 생기면 절단면에서는 절단면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김밥을 말았는데 김밥을 말한 상태에서는 알맹이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김밥을 자르게 되면 내용물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도금은 부르는 이름도 많아요. 얘는 습식 도금이고요. 습하다. 습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전해 도금이라고도 합니다. 전기를 이용한 도금이다. GP 금도금 GP 기억하시고 얘는 금장보다 금을 덜 쓰죠. 얘는 이렇게 담겨 있는 수용액 액에다가 색상을 낼 수 있는 액에다가 여기에 이제 안경테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안경테에다가 마이너스 극 전기를 흐르게 하고
여기 용액에다가 플러스 극 전기를 흐르게 하게 되면 전기를 흐르게 하고 이 용액에 넣고 나면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태가 표면이 도금이 돼서 색깔이 입혀져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물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감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이제 온몸에 물감이 묻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하면 얘죠. 얘가 가장 낫다. 그리고 이온 도금은 두 개 비교 가능한 게 얘는 건식 도금입니다. 건조한 방법을 쓰게 돼요. 얘는 주로 티타늄태에다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소지금속을 티타늄을 많이 사용하고 티타늄을 이용한 이온 도금이라는 뜻. 그래서 얘는 아까 금도금은 요 수용액을 제거할 용액 제거 시설이 필요하죠. 이 용액이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잘 처리해 줘야 되지만 이온도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이 아닌 이온도금은 가장 튼튼하고 얇은 막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 가능. 여기 표면 처리한다라는 게 그냥 표면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색상도 내죠. 색상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온 도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이온 도금이 가장 좋고요. 얘가 별 3개짜리 금장이 별 2, 금도금이 별 1인데 가격으로 따지면 금장이 제일 비싸요. 얘는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개를 각각 비교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적은 이론적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안경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2부에서는 안경 렌즈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